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권성동과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가 노출돼 가지고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날 오전 중에 네. 그 시간이 오후 4시에 그게 공개가 됐는데 오전 중에 대통령하고 텔레그램으로 한 개. 대화한 것 그것이 망원 카메라에 찍혀져 가지고 그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는 대표가 없어지니까 앞으로 잘 추스려 갈 수 있지 않겠냐 취지의 글자가 이제 공개가 돼 가지고 네. 이준석의 징계 배후가 결국 윤석열 윤심이 실려가 일어난 일이 아니냐 한 데까지 지금 발전해가 후폭풍이 거센데 요 단계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쯤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정계를 은퇴하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 이후 첫째는 이번 이 파동의까지 합해가지고 그동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책 결정적 실수한 거 많이 있지 무슨 세 가지가 있어 가지. 첫째는 검수완박법을 야합했죠. 야당이 주장하는 그대로 야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총회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걸 뒤집는 명분이 구차스럽고 궁지에 몰렸고 따라서 대야 창구로서 원내대표의 권위를 야당 측에 의해서 완전히 상실돼가 야당이 만만하게 보는 사태를 만들었고 검수완박 뒤처리를 어렵게 꼬이게 한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당 지지율을 현저히 떨어뜨린 과오가 첫째 있고요. 둘째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정무직 행정직 7급짜리를 내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7급으로 자기 아는 사람의 아들을 채용하라고 했더니 9급으로 발령이 났더라. 이건 이 일반 회사의 비교해서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그냥 공무원을 사는. 그러니까 이것도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당 지지율을 떨어뜨렸고. 맞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는 앞에 두 번째보다도 더 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는 이제 정계에 들어와서 사선 의원을 하는 동안에 그의 꿈이 당대표,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그까지 오를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원내대표만 진행도 그게 명정감입니다. 과거에는 원내 총무라 그랬잖아요. 원내 총무 김영삼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김대중 의원은 원내 총무를 하고 싶어도 번번이 안 돼 버렸다고. 김영삼 의원한테 밀려가. 그럼 원내대표를 했으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둘 때 좋은 모습으로 그만두면 그 명예가 그대로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동갑부 친구라고 하니까 조용히 강릉 고향에 가서 바닷가에서 강릉이라는 게 묘하게 정조를 옹위했다가 그냥 위세를 부리는 바람에 3년 만에 쫓겨난 홍구경이가 강릉에 가 있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홧김에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화를 못 이겨 가지고. 그러니까 묘하게도 강릉인데 그런 일은 없겠지. 그러니까 강릉 바닷가 고향에 가고 조용히 사색하면서 정말 야인으로서 친구를 돕는 길을 찾는 거 그게 더 이상의 명예를 잃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이걸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 의도적이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실수였다고 봅니까? 문자 노출이요. 저는 어설프고 부주의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윤핵관을 자임한다 그러면 자기의 거동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하는 걸 늘 머리에 담고 다녀야 되고 그 며칠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원내대표 이름으로 전부 통신을 보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진행 중에는 핸드폰 절대로 열지 말라고 지시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그걸 펴봤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얘기한다 그러면 부주의하고 어설프고 윤핵관으로서
대통령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누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몸에 담겨져 있고 어떻게든지 우쭐거리는 이런 심정이 있어서 나는 이런 걸 봐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쪽에 무게를 둡니다. 그런데 일부 평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의로 누출했다. 고의로. 의도가 있었다. 과거에 이 유사한 일이 김무성 의원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고의로 이도적으로 누출했다. 그러니까 이도적으로 누출했다는 사람의 말의 근거는 이거 나 그 얘기 듣고 야 이런 부석도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준석을 자르고 앞으로도 자르는 것은 이건 대통령 윤심의 확고한 뜻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알려가지고 이 국회의원들 하여금 이게 그런 방향으로 대통령 뜻을 항상 머리에 넣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게 첫째. 예. 둘째로는 이거 주로 당외인데 예. 당외에 언론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그 정권에 이게 민감하게 대통령 동정을 살피는 사람들한테 내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는 가장 높다. 남바 투다 내가. 부탁이 있으면 나한테 와라. 요게 저는 악의적이라고 보지 않는데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 가운데는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저에게. 예. 돈봉투 갖고 와라. 그 장이 되죠. 내가 다 윤석열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 휘하에서는 총리도 권한이었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허수아비고 자 이쯤 되면 내 아니냐 대통령하고 고공행진하면서 비밀리에 통화를 한다. 너희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냥 되겠느냐? 돈다발 가지고 와. 그럼 나 그 해결해 줄게. 과거 관리가 그렇지. 과거 관리가 역대 정권에서 정말 이래에 정권 초기의 실세들이 대부분 감옥 갔잖아요. 그게. 예. 그게 이런 데서 비롯됐거든. 이제 이런 분석이 또 하나 있는데 있고. 예. 어느 쪽이든지 그냥 용납할 수 없죠. 어느 쪽이든지. 아니 근데 그게 이상한 게 그 문자 주고받은 시간은 11시 39분인가 그래요. 근데 그걸 깐 시간 오후 4시요. 오후 4시요. 그러면 문자는 11시 39분에 자기가 답장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다시 본회의장에서 그걸 다시 확인할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앞부분 네. 이게 소홀하고 어설프고 그래서 부지부식간에 노출이 됐다. 그래도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없는데. 두 번째 이유 그걸 통해 가지고 윤심을 이준석이를 거부한다 하는 걸 2단계에서 국회의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전부 알리는 효과. 그리고 곁들여 가지고 자기의 위상이 네. 대통령 다음으로 자기밖에 없다. 총리도 비서실장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부탁할 게 있으면 나한테 와라. 이런 의도까지 섞여 있다면 그건 더 나쁜 짓이 더 나쁜 짓. 그러니까 A 의도가 됐건 B 의도가 됐건 이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요, 그게 오후 4시에 까면서 11시 39분 문자를 확인하면서 2분간 가만히 있어요. 2분간. 그러니까 지금 찍어라 이거죠. 아니, 그걸 예를 들어서 11시 30분에 했던 문자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도 몇 초만 확인하잖아요. 글자도 길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2분간이나 이렇게 있었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일부러 빨리 찍을 사람 빨리 찍어라 하는 의도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으로 네. 지금 뭐 민주당은 살판 난 듯이 났습니다. 아주 살판 이준석을 쫓아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살판 난 듯이 이렇게 불을 지르고 이러는데 이제 106명 국회의원들이 말하자면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게. 신뢰를 그 네. 국민의힘당 네. 의원들이 신뢰를 잊어버리고 특히 야당으로부터는 이 대화 창구로서 완전히 만만하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아주 거북하게 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그는 원내대표에 이르는 거기까지가 그의 한계고. 거기까지가. 그리고 국회의원 지낸 사람 중에 저도 원내대표 해본 일이 없어요. 네. 저도 원내대표 그 아무나 하는 자리 아니죠. 아무도 하는 자리지. 그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하는 자리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민주당도 살판 났지만 또 살판 난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살판 나서 뭐 양도구육이다 어쩌다 이러면서 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펄펄 뛰게 만드는 요인이 예. 그 요인도 권성동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준석의 경우에는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것이 저게 당 외에서 시한폭탄처럼 돌아다니면서 뭐 저렇게 제주도로 해가지고 강원도로 해가지고 뭐 울릉도까지도 언제 간다고 그러면서 이번 이 파동에 대해서 양 표정이 막 생기 발랄하고 막 아주 살판이 났어. 살판 지금 났습니다. 이 대표 말한 대로 양두구역 양의 머리를 내걸고 뒤에는 개고기를 파는 걸 비유하니까 이게 앞뒤가 다르고 이중적이라는 걸 얘기한다.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양두구육질을 했다. 이 대통령과 윤 핵관들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대통령이 관여 안 하고 윤 핵관이 관여 안 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관여해가 나라를 쫓아냈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든지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거 막바지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차례 가출 행위를 했어요. 네. 두 차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선거 이 공고돼 가지고 법정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네. 이런 반란 행위를 이렇게 하고 울산에까지 내려가고 아들 같은 나이에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아 가지고 이렇게 해봤다. 그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아주 적절한 말을 SNS에 남겼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그럼요. 왜 감정이 없겠어요? 왜 감정이? 감정이 있죠. 그러나 그 감정이 있다고 해갖고 윤 대통령이 이 당윤리위원회에 영향을 끼치다 하는 정황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단체가 이게 윤리위 회부, 그 당원들이 윤리위 회부했는데. 그럼요. 그 시민단체가 윤리에 고발. 윤 핵관들이나 대통령이 속내로는 이 윤리위에서 뭐 어떤 결론이 나오겠다 이런 어떤 희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요. 그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윤 대통령을 공격할 지금 이유는 못 되고 결국은 그런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몰아넣은 윤 핵관의 핵심인 이게 권성동이가 결국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비상조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 말이죠. 이게 특히 젊은이들이 1급 전범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인정을 안 하려고 오히려 그래. 이준석이가 공로자인 줄로 이렇게 프레임이 씌우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때문에 0.73% 그럼요. 아주 아슬아슬한 표차로 됐지만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뻔한 것이 지난번 선거인데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한 꼴을 보면 말이에요. 그건 전범이지, 전범. 네. 아주 우파에 대해서 종북 좌파 친 김정은 정권에 단죄하고 그 연속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역적질, 국적 1호가 이준석인데 이거를 그리고 이준석이가 대표된 이후에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당대표로서 공격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무라거나 한 일이 한 번도 없고 그러게요.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무라는 기억이 일이 없습니다. 없고 저도. 예.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가출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행동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낙선하는 게 당대표로서 지위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5년 뒤 대안은 나다. 이런 계산 아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이지. 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 응원군이 유승민이도 있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준석 편을 들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편을 김종인.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당의 이게 결국 주력은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20, 30대 젊은이들이 이준석이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데 함부로 손댈 수 있겠냐 하는 거 정말 한가한 소리예요. 네. 만일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대들이 두 눈 부릅뜨고 설득을 해야 돼. 20, 30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 하여간 뭐 언제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전당대회에서는 당 중진들은 전부 물러서서 이준석에 대한 그 부당함을 알리고 그리고 그 준비 기간 동안에 당의 문호를 확 열어가지고 20, 30대, 40대도 무제한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 당 대표 후보에 도전하라 하는 길을 이게 장로들이 스스로 열어주는 이런 살신성인적 모습을 지금 나경원은 보여야 그렇게 된다. 한 것 같은데요. 불출마 선언한 것 같은데요. 나경원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권성동도 지금 김기현 이런 권성동도 당 대표를 노려가지고 대통령 신임이 있다 하는 걸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부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점쳐지는 그런 사건도 겸해졌으니까 뭐 권성동, 뭐 정진석, 하태경, 김기현. 안철수 또 누가 있죠? 김기현. 예. 네. 그리고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 이번엔 다 뒤로 물러서서 하여간 당 대표를 젊은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래도 찾아서 없을 때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찾아봐라. 그렇게 해야 있어요.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이게 복적을 과반수 이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순간에 어떻게 이준석 처리를 하고 문자에 관련한 이 스캔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는 4개월이 지났고 취임하고는 이제 두 달이 막 지난 상태고 그 사이에 이런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낙엽 한입 두입 이런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해갖고 대통령이 그동안에 한 일이 가려진 게 많은데 우선 한미 동맹을 강화한 거 그게 조기에 강화시키는 수순을 지금 확실히 밟고 있지요. 네. 그리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확실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부정 비리에 대해서도 그 수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런 가닥을 보면 가닥을 잡혀가고 있는데 그 부동산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찌 보면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이 사소한 말 그러니까 권성동의 저런 얼빠진 행동 그다음에 본인이 이 도화 스태핑이라고 하는 거 약식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역대 어떤 대통령도 생각 못한 것이고 특히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통 시대 생각만 해도 답답한데 대통령이 출근 모습도 보이고 그 문간에서 예. 즉석 회견하는 거 그게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럼 또 그런데 잘한 거고. 거기에 두 번 정도 그게 이제 언론과 야당의 입방아에 올랐던 것이 약간의 실수라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이 스스로 자퇴했다고. 그게 장관급으로는 네 번째 낙마인데 나는 지금도 그 송옥렬 위원장이 왜 자퇴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12년 전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에서 수립 만취돼 갖고 뭐 발언으로 실수한 여성 발언으로 예. 여학생에게 좀 뭐 모멸감을 주는 그런 뭐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 당시에도 사과했고 예. 수없이 사과했고 이번에도 사과했고 그리고 그건 잠잠해졌어요. 예. 그 사람은 공정거래위원장의 능력과 잠재적 이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사퇴하니까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게 장관급 낙마가 너무 잦다. 그 묻는 기자도 이게 무리한 거예요. 너무 잦다하는 게 4명째인데 그걸 너무 잦다. 앞에 정권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심정적으로는 약간 언짢았겠지요. 아니 앞에 정권하고 비교해보라고. 내 정권에서 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아 이게 이제 빌미가 돼버렸다고. 뭐 표현이 좀 거칠었죠. 표현. 또 한 번은 뭐 어젠가 그저께 뭐 처음 해보는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 소리를 했다 그래도 또 트집잡이가 되고 그런데 저는 권성동이 때문에 내일 모레 여론조사에 아마도 지지율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나 떨어질 요인을 안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30대에 머물고 있는 이 지지율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충격적이거나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예. 그 대신에 제가 대통령에게 고언이 아니고 예. 권고, 참고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 말씀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문민시대 이래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 이래 군인 정치가를 빼고는 국회의원 무경험자가 처음으로 대통령에 예. 탄생된 경우거든. 그것도 문민시대 이래에 6명 중에 4명은 낙선 경험까지 있었던 네. 그런 경험자들이니까 이게 민심이 어떻다 하고 민심의 눈초락 하는 걸 과도하게 과민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생 검사로 있다가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11달 만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검사 체질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잠재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거 어쩔 수 그것 없지요. 때문에 또 국민들이 선택한 그러니까. 거고요. 예. 그래가지고 검사에서 변신해서 3, 4년 뒤에 뭐 국회의원 경험도 있고 이런 과정 없이 바로 됐기 때문에 검사
그 직무상 이렇게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묻는 거거든, 묻는 거. 질문권 아니에요. 수사권이라는 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거짓말 하느냐?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틀리지 않느냐? 잘 생각해봐라. 예를 들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평생 묻는 것만 했는데 대통령은 대답하는 국민이 묻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답할 자리에 앉았단 말이야. 아하. 비유로 말하면 피의자나 참고인 자리에 대통령이 앉았다. 정반대의 자리에 지금까지는 앉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검사쭉 하면서 네. 피의자를 다루는 입장에서 되게 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물었다. 무제한으로 물었다. 이게. 네. 왜 거짓말 하느냐까지. 근데 이번 거꾸로 내가 국민이 대통령을 피의자 자리에나 참고인 자리에 앉혀놓고 묻는다. 이게. 그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네. 그 기자들이 묻는데 아니 윤 대통령 아래에서 4명, 장관급이 4명만 낙마됐는데, 그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고, 수없이 낙마됐다, 이렇게 물으니까, 화가 나는 건 분명하지요. 네. 그리고 대답을 앞에 정권과 비교하라, 이래 버리는데, 그럴 때는, 이게 좀 언짢을 때는 피하는 방법을 내가 지금 말씀드려야 됩니다. 내가 1시간 뒤에 기자회견장에 갈게. 기자회견장을 활용을 해라. 활용을 하고, 이거 내가 질문하는 데서 질문 받는 입장에 섰구나 하는 것을 당분간은 매일 아침 그걸 한번 반복을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집무실에 전신이 비춰지는 거울을 오늘 비서실장은 안에 준비가 안 됐으면 당장 준비해 걸어가지고 거울. 예. 대통령이 거기에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손짓하는 모습을 스스로 이것을 한번 비춰봐라. 예. 그러니까 요것만 체질화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든지 기자들 앞에 나서 가지고 무제한의 질문도 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앞에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장 월등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윤석열 네. 대통령의 그런 잠재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전신 거울을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월등한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게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이 평생 정치를 하면서 그러게요.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 네. 비서실장하고 수석들 앉혀가지고 점심시간 같은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자라 생각하고 나한테 뭐 물어보라고 연습. 내가 이제 서서 동작을 보이면서 네. 여행 연습 같은 걸 여행 해보는 연습. 거예요. 여행 연습.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 이렇게 하면 괜찮겠나? 이렇게 몇 번 해보면 필요하죠. 예. 그게 이제 요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짜고 하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예. 도어 스토핑에서 단계를 하나 높여가지고 기자회견을 수시로 해라. 그리고 기자들이 물을 게 없다고 싶더라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한 얘기들이 있을 것이요. 네. 예를 들면 한미 관계라든지 대중국 기자 관계. 앞에 놓고 내가 얘기하면 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질문 그 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게 정책 그 관견서를 네.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대통령이 헌정을 했는데 국민들 몰라요. 그럼 5년 동안에 그것도 설명하고.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한 장씩 꺼내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 굳이 기자들이 안 묻는다 하더라도 기자회견장에 가서 얘기하고 거기서 질문 답변 받고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태평성대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슨 얘기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게요. 관광진흥책을 얘기할 때 무슨 뭐 관광 뭐 여행사나 뭐 숙박업소를 늘리고 그게 국가 보조금을 드리고 이런 걸 주로 얘기하고 마는데 태평성대의 그런 어떤 시대의 대통령이라면 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할 시간이 오리라고 보는데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문을 열어가 관광사업이라는 게 건사하는 호텔 짓고 뭐 가볼 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여행을 해보면 그 국민이 얼마나 친절하냐 하는 거 이게 이 사람을 마음을 끌고 두 번, 세 번 찾아오게 만드는데 우리는 모두 사실 무뚝뚝합니다. 외국 사람 만나고 외국 사람이 뭐 무보려고 하면 영어가 짧으니까 도망가는 이런 것인데 이럴 때라도 그냥 손짓 발짓으로도 대강 알아듣고 잘 모르면 이렇게 손짓으로 기다려 그래가 누구 영어 아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광 요원이 돼야 됩니다. 길에서 함부로 침을 뱉어서도 안 되고, 그다음 명동 거리에 자연걸 하는 상인들도 조금 더 친절하게 하고,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맨날 양 두드려가고 박치기 하고 무슨 권성동이다 이런 거 갖고 짜증나는 얘기를 하고 야당이 터무니없는 걸 하고 야 집어 삼킬듯이 하는 이런 문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속에서 네. 이게 먼저 중요한 정책부터 하나씩 끝내고 국민을 설득시키고 어느 단계에는 관광 문제를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럴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그렇죠. 주택 문제에서도 실제로 이게 이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빚을 많이 얻어갖고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이들의 그런 마음에 들어가는 말을 이렇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자주 하면 그게 1등 대통령이 되죠. 자연스럽게. 예. 나는 그것을 좀 비교하기는 안 됐지만 문재인 박근혜 절대로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예. 절대로 그걸 못할 사람들이야. 그걸. 윤석열은 할 수 있는 윤석열은 그 절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절대로. 네. 다듬기만 하면 돼요. 다듬기만. 그거 잘한 사람이 저 레이건 대통령이 그거 참 잘했습니다. 네. 아유, 박찬종 변호사님의 조언을 새겨 듣고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구나. 대통령실에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울도 하나 놓으시고요. 예행 연습도 하시고요.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